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는 31쪽에서 33쪽입니다. 네, 우리는 이제 두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건데 조금 더 명확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두 집합 A랑 B가 있을 때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우리는 A를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할 거예요. 그때 이제 기호를 요런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을 좀 해야겠죠. 누구랑 구별을 해야 돼요? 네, 우리가 뭐 기억나시죠? 원소가 집합에 포함된다라는 이 기호와 구분을 해야 되고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면 A는 B에 포함된다 또는 B는 A를 포함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집합의 관계를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A라고 하는 집합의 모든 원소가 빠짐없이 B라고 하는 집합에 들어가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부분 집합의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 집합이 아닐 수 있잖아요. 집합 A에 어떤 원소가 있어서 B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부분 집합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부분 집합 기호에다가 짝대기를 하나 추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A라고 하는 집합이었다 라고 하면 나는 A의 부분 집합이에요. 여러분 좀 이상하죠? 우리가 생활 용어에서 부분이라고 하는 건 전체가 될 수 없잖아요. 뭐 일부분을 생각하잖아요. 보통. 그쵸? 근데 수학에서 부분 집합은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 되니까 생활 용어랑 좀 구분해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정할 거예요. 그래서 공집합은 네, A에 속해, 공집합은 B에 속해, 모든 공집합은 네, 모든 공집합은 하나밖에 없죠.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우리가 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 한 번 더 이렇게 기호로 강조합니다. 네. 문제 1번을 보면 두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판단하고 기호, 네. 부분 집합이다, 부분 집합이 아니다, 구별해서 사용해볼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A라고 하는 집합 안에는 이렇게 두 개의 원소가 있는데 B라고 하는 집합 안에 모두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나머지 문제는 수업 시간에 친구들이 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집합이 주어지면 부분 집합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분 집합을 구하는 팁은 얘가 현재 지금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4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소의 개수가 0인 거, 원소의 개수가 1인 거, 원소의 개수가 2인 거, 원소의 개수가 3인 거, 원소의 개수가 4인 것까지. 그쵸?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뭐라 그랬어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고, 네, 자기 자신 또한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으니 이런 두 가지 사실을 놓치지 말고 원소의 개수에 따라 이렇게 부분 집합을 나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집합 A의 부분 집합 개수를 우리가 좀 이제 헤아려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요 내용, 요 박스 안에 있는 내용만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집합이 주어졌는데 얘는 원소가 현재 이제 1과 2 이렇게 두 개의 원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을 만들 수 있는데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1이라고 하는 원소를 기준으로 부분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1이 지금 들어가는 상황에서 2라고 하는 원소가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로 하게 되면 여기는 1도 들어오고 2도 들어오는 거지만 여기는 1은 들어오고 2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기는 1은 없었지만 2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개가 다 원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그래서 개수를 헤아려 보면 이게 지금 총 4개가 나왔는데 조금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냐면 원래 부분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는 아이가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 집합 틀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1, 2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쵸? 이 아이 역시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한 원소당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 각 원소마다 2개의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들어가지 않을 때는 아까처럼 이렇게 공집합이 된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정해지냐면 하나의 원소가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 한 원소당 2가지 경우씩 생깁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원소의 개수가 2개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의 제곱으로 부분집합의 개수를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때요? 같은 결과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추측을 하면 어떤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여기 지금 원소의 개수가 n개잖아. 그러면서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를 우리가 n번 헤아려야 합니다. 그래서 네, 이 n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결국 2의 n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사실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서로 같은 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전에는 A라고 하는 집합이 B라고 하는 집합에 포함돼 라는 걸 배웠다고 한다면 이번에는요. A가 B에 포함되고 동시에 성립해야 됩니다. B가 A에 속한다면 우리는 A와 B가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숫자에서처럼 같다라는 등호의 기호를 써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A에 포함이 되고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이 되면 우리는 같다라고 할 거고 같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A에 B에 포함되지 않는 원소가 하나라도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진부분집합이라고 할 건데 여러분한테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진짜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부분이라고 하면 전체가 부분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조금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진부분집합인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부분집합인데 쉽게 얘기하면 전체는 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빼고. 그러니까 뭐냐면 A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얘가 B의 부분집합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 A가랑 B가 서로 같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전체가 아닌 경우 있죠. A는 B에 들어가 있는데 A랑 B랑 같지 않은 경우. 그래서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면 얘는 지금 이 아이가 지금 이제 A라고 만약에 두고 이 B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헤아렸잖아요. 그랬을 때 B가 얘가 되면 A랑 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진 부분집합은 여기만 부분집합 해가지고 진 부분집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합집합과 교집합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A와 B의 합집합, 집합 2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합집합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요.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 제시법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X가 A의 원소이거나 또는 X가 B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얘기할 거고요. 이 보면 아시겠지만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합집합의 기호는 이렇게 요런 모양으로 요런 모양으로 우리가 쓸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생각을 해보세요. A라고 하는 집합이 있었고 B라고 하는 집합이 있었는데 A에도 속해도 되고 B에도 속해도 돼 라고 하면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왜냐면 공교롭게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게 합집합이라고 하는 벤 다이어그램이고요. 교집합이라고 할 때 이 교자는 공통되는 이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에도 있고 그 다음에 B에도 있는 아이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라고 하는 원소의 모임인데 X가 A에 있고 그 다음에 X가 B에도 있어야 돼. 이 그리고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AND 조건이라서 두 개를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공통되는 아이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집합이 있고 B라고 하는 집합이 있을 때 두 개 다 속해야 되니까 이 부분만을 얘기를 하는 건데 간혹 가다가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있겠죠? 그런 경우에 우리는 A와 B는 서로 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숫자에서 1 이외에 공통된 약수가 없는 경우에 서로소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합에서는 공통된 게 없네 라고 하는 이 아이를 이렇게 공통된 부분이 없어, 공통된 부분이 공집합이야 이렇게 우리가 서로소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합집합, 교집합, 그 다음에 서로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 정의도 샅샅이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영양, 키움, 채움, 나눔을 한번 같이 살펴보자면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와 A 교집합의 포함관계에 대한 두 학생의 대화입니다. 서아가 말하는 두 집합 A, B의 예를 찾고 이때 A, B의 포함관계를 설명하세요 라고 했는데 저는 이 내용만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민재가 A 교집합 B의 원소는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살짝 쿵 나타내자면 A라고 하는 집합이 있고 B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원소라고 했으니 여기 있는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A에 속하니까 그쵸? 맞는 말이죠. 왜냐면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아이였으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따라서 A와 B의 교집합,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는 아이들로 구성이 된 집합이 있는데 거기에 A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그쵸? 얘는 좀 상황이 A와 B의 공통된 부분에 A가 들어있으니 우린 이런 상상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B라고 하는 집합 안에 A가 이렇게 쏙 들어있어요. 물론 A랑 B가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런 서술을 통해서 이런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해서 반드시 여기에는 이제 집합에 해당하는 I가 들어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라고 했는데 지금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헤아릴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합집합의 그래프랜다.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과연 요 아이, 이렇게 지금 제가 그래프를 그린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A라고 하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B라고 하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합치면 그냥 A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B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그냥 더하면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 이 부분을 이제 자주 색깔로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더하는 과정에서 이 자주 색깔 부분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자주 색깔 부분이라고 하는 건 다시 얘기해 볼까요? 그럼 얘는 A와 B의 공통된 부분일 거고 그것에 대한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자주 색깔 부분이 겹쳐 중복되죠. 그래서 한 번은 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A와 B의 공통된 부분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습니다.